자, 오늘은 2023년 피트니스 업종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시간입니다. 어, 우선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볼 거고, 음, 우선 이제 이 피트니스 업종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BM에서 운영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김보성이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회사에서 이제 행정이나 이런 사무 파트 일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원 사업 파트가 있었고, 저도 이제 지원 사업을 안 지는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받을 수 없는 리셋이 되는 그런 비용들인데 놓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굉장히 크게 맞았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세계 경제 악화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잘한다 한들 이 진짜 구매 주체인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를 어떻게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중에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던 거고요. 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력을 당연히 키워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처음 뵐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업도 생각해 보면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이제 상급 기관들에서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보고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좀 느낌이라도 가져가 준비해 본 거고요. 우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동일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좀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 사업이 있는 거고, 우선은 규모로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요 세 가지를 이제 통틀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그런 사업장, 대부분의 우리 업종에서는 개인 사업장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 한 10억 미만.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거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어,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신고를 하잖아요. 여기 3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유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체육시설, 해서 신구 체육시설로도 운영도 하시고요. 사업에 조금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과 그렇지 않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내 사업장에 프리랜서만 있는 것과 프리랜서랑 근로자가 함께 있는 것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형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나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뭐 하던 중에도 때로는 이제 넘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인데 일단 지원 사업의 취지 자체가 사실 어떤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렇게 뭔가를 키워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개인 사업주지만 뭐 법인 사업주고 개인 사업주지만 이제 나라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사업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구성 요소가 또 탄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들을 잘 키워줄까, 어떻게 다 인큐베이팅을 해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지원 사업이고요. 이런 창업,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창업의 육성이랑 그다음에 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창업 도약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단계별로의 지원 사업들이 또 있고요. 참고로 이 사업이 성숙기에 이르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지원 사업도 조금 지원 폭이 줄어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창업 도약기랑 성장기에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몰려 있는데 어 운이 좋게도 우리 사업들은 대부분 이 창업 도약이나 성장기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알맞은 지원 사업들을 준비를 한 거고요.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지원 사업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뭐 알림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야 우리 지원 사업해." 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죠. 주인이 없는 돈인데 받지 않으면 그냥 분해됩니다. 네. 분해되는 돈이라서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서 쟁취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100%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지원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신용 불량 이렇게 누가 봐도 어 좀 옳지 못한 그런 경력들 아니면 전력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탈락됩니다. 네. 뭐 이제 한 가지 예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인제 뭐 근로자가 만약에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는데 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뭐 임의 감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고용지원금을 한 3 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주의 사항들이 각각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는 이 화면에 있는 그런 어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각 지원사마다 상세 내용이 있는데 고것들은 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고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진행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드리기 쪼금 어려울 것 같아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강의가 종료가 되면 그때 한 번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업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 이 지원 사업은 받기 쉬운 만큼 엄청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쉬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출 절감에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이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초창기나 사업 운영 중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그런 비 지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비용, 전문가가 이제 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할까요? 전문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 13개 분야 정도가 있고 그중 대표적으로는 창업, 마케팅, 금융, 인사노무, 세무회계 요 정도 분야에서 우리가 좀 상담을 받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비용의 이제 100% 중에 80%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사업장 자본입니다. 최대 1 년에 4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인제 제가 BM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해서 매년 받고 있는 한 2 년은 받았어요. 2년 받았는데 사업장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한 사업장 기준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장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1 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냐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1 일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일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 기준으로 35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3 일이면은 최대 이제 10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80% 하면은 80% 하고 그다음에 연 5 회까지 신청 가능한 점을 봤을 때 최대 4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연 5회 신청 가능하면서도 동일 분야는 2 회까지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장 클리닉을 몇 번 받다 보면은 굉장히 모아 놓고 뭐 큰돈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장을 한 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당 이 현장 클리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3 개예요. 그러면은 최대 연 15 회까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무회계도 가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잠깐 답변 드리기 좀 쉬운 질문이 있어서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인사노무 분야 노무사님 해서 이제 인력 관리 내부의 어떤 시스템적인 거 뭐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내부의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당연히 마케팅이나 뭐 디자인, 뭐 창업 관련해서도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게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 클리닉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회성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네, 이제 기장사무소라고 하죠. 세금 신고를 해주는 그런 사무소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장 클리닉을 보시면 그 등록된 그 담당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모든 분들이 여기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된 전문가분을 찾고 그분이 실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찾으셔서 연락을 하신 다음에 요거랑 같이 연계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월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A라는 기정사무소를 이용을 할 건데 그분이 현장 클리닉에 등록이 돼 있다면은 현장 클리닉 통해서 비용의 80%는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연 최대 5회, 동일 분야니까 2회까지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한 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나가나요? 예, 10만 원 정도 나갈 텐데 예, 1일에 35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지원받으면 대략 한 3개월치 이제 그 비용의 어떤 차감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금 공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참고로 지금 여기 현장 클리닉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는 그런 함께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제 경험상 12월까지 예산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 연결이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다 돼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는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1일이 아니라 최대한 3일까지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접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3일 또는 2일까지는 접수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분명히 베네핏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소진도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 예산 소진이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뭐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거는 그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이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이 안에 그 체육시설 알림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에 나눠서 그 체육시설 인증을 해주는데 1등급 선정됐을 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물품은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은 아닌데 어쨌든 이 100만 원 상당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원 물품보다 또 베네핏이 있는 게 이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로서 실적을 인증을 받고 이것들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지원 사업이나 어떤 그 정책 자금, 이제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대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받을 때 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는 그만큼 또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합니다. 진짜 한번 공지되고 나서 예를 들어 1월에 공지됐으면 3월 안으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가점을 미리 받아두고 계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을 통해서 우수 실적을 인정을 받으시면 추후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그때 가점을 받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업주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로 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금리 우대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24년 6월쯤 진행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6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어, 이 사업은 신고 체육 시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왜 체력 단련장업이라고 하죠. 체력 단련장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저금리 스포츠 융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자금이고 이 정책 자금 한에서 이제 금리를 낮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엄청 빠릅니다. 진짜 빠른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소진되는 경우도 봤어요. 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산업융자 이제 튼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튼튼론이 진짜 빠르게 소진됩니다. 예.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튼튼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별도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일단 가장 희소식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어요. 예, 작년 기준으로 원래 이미 공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 중인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공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업에서는 보면 시설 자금, 보수 자금, 운전 자금 이 세 가지 그 자금을 기준으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일단 시설 자금 최대 20억 원, 보수 자금은 최대 10억 원. 이 보수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 최대 10억 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최대 20억 원이라고 해서, 그럼 나 자금 목적에 맞는 그 어떤 견적서, 실견적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이제 시설 보수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지출되는 비용을 뭐 대납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아니면 전용 계좌를 생성해서 거기에서만 그 금액을 인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증빙을 받게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스템이 미흡할 때 그냥 개인 계좌, 사업자 계좌로 이렇게 융자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전부 전용 계좌를 조금 터서 그쪽에다가 이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체 내역 중에 좀 이 사업 자금의 목적과 안 맞는 게 있으면은 뭐 환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 그 페널티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 자금은 10년, 나머지 자금들은 5년까지 해서 5년 그 기간 동안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옆에 거치 몇 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일단은 5년에 거쳐서 그 달달이 그 10억을 나눠서 금리까지 내는데 이제 거치 기간 2년이 있으면은 이자만 한 2년 동안 이렇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이렇게 그 나눠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주거생명 증빙.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시설자금 대출받고 사용내역 증빙 같은 거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야 됩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증빙을 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그 부대 그런 것들 모두 다 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자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1% 미만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자금의 혜택이죠. 네, 기준금리는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검색했을 때 3점 몇 프로였어요. 네, 거기에 1% 미만 보통 한 0.5%가 무난하게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4%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용대출 받게 되면 한 7%에서 8%. 지금 채팅으로 질문 주신 거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거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답변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담보라는 것에 있어서 이 담보가 뭐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담보겠죠. 어떤 실제적인 것들.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보가 뭐냐면은 이제 신용입니다. 신용. 네, 사업자 신용인데 좀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이 정책 자금을 같이 받게 되면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담보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그 담보가 사실 신용이에요. 네, 신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게 되면은 어 일반적인 신용 대출, 은행에서 우리 사업자나 어떤 사업주들이 이제 신용을 평가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용 보증서라는 거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 그 보증서를 끊어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을 담보로 해서 사업주한테 이렇게 대출을 주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매우 비싸죠. 근데 그거를 정책자금, 튼튼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근데 담보가 없을 경우, 부동산이 없을 경우 신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용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죠. 네. 지금 그 한 번 받았던 분이 다른 사업자 공동대표로 이제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 그 법인 사업자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사업자 기준이라서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 있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실제 부대 비용 같은 그런 증빙 내역들이 증빙이 돼야겠죠. 네. 작년 7월이시면 작년 그 7월 기준으로 이제 그 매출 내역을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어쨌든 신용기관에서는 신용을 최대한 어쨌든 그 평가를 해 주시려고 해요. 당연히 대표자 개인 신용도 들어가고요. 실적도 들어갑니다. 네, 평생교육 시설인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 평생교육 시설에서 이제 우리가 필라테스다라는 거를 얼마나 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관들에서는 우리가 진짜 필라테스, 그냥 순수 필라테스인지 아니면 평생교육 필라테스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참고로 저는 그거를 다 이제 평생교육 시설이 이제 면세잖아요. 그 면세 매출 내역 증빙을 해가지고 신용 보증 어쨌든 받았고, 그걸 기준으로 또 자금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헬스장 오픈하시는 분, 오픈 전인데 가능한지, 일단은 신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사업자는 내야겠죠. 네, 사업자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회성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아마 일회성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 그 평가받고 그 보증서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받고 나면은, 뭐 6개월인가 뭐 1년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보증서를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회성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어쨌든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인데, 꼭 신고 체육시설 아니더라도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해서 업종 신고돼 있으면은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제 자금, 이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이제 그 특례보증 이게 어떤 정책 지원 사업마다 특례보증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별도의 그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례보증 대출 관련해서 이제 차감이 되냐, 네,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게 특례보증, 저도 이제 받은 적 없어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총 특례보증 대출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대신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대출 들어갔을 때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그 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설 자금은 요런 자금들입니다. 네. 개선 등에 필요한 아니면 사업장 확보를 위한 그런 이제 시설 자금, 이제 자금을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하고요. 보통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 그래서 사업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튼튼론을 받게 되시면은 운전 자금으로 보통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난 사업 내역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 증빙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리대출이라는 상품의 일반 대출 상품입니다. 제가 저 써놓은 거는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 안내를 드릴 건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정책자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안전자금 다 통틀어 7천만 원까지 또 마찬가지 신용 보증을 통해서 지원사업 그 정책자금을 대출을 해주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리 일반 정책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4.64%입니다. 근데 이거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1, 4분기 해서 그 3월까지에는 요 금리가 맞는데 이후에는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튼튼론에서 대출 받으신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정책자금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제 지원 대상은 업력이 3년 안 되신 소상공인이고요.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이고요. 프리랜서는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픈 전에도 가능은 하지만 사업자는 있으셔야 됩니다. 네, 소상공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볼게요. 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는 곳에서 또 사업자 보증을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증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그 보증액만큼 금액을 내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시설 자금, 필요한 금액 범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막 엄청 캐파가 큰 게 아니에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그 사이 내에서 이제 시설 자금을 증빙을 하면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운전 자금으로는 이제 연매출액의 한 25%에서 조금 안 되는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용보증 기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 재단이 있고 신용보증 기금이 있는데 신용보증 재단은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캐파 자체가 빌릴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작아요. 예,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참고로 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도 다 규모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모르고 가장 상급 기관을 먼저 컨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액수가 큰 돈을 먼저 빌렸었는데 요거 하고 나서 또 못 받잖아요. 받기가 어려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서 갱신이 뭐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안 됩니다.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대출 상품 좀 찾아보자 해서 좀 다른 걸 찾아봤는데, 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대출 받았는데, 우리한테 왜 굳이 대출을 받느냐. 약간 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상급 기관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그 하급 기관에서는 승인을 잘 안 내줍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굳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빌리면, 상대적으로 그 작은 비용을 빌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계시는 대표님들, 선생님들께서는 그 대출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진짜 아까 튼튼론처럼 확실하게 뭔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대출 상품이 아니면은 그 가장 아래 단계의 대출부터 천천히 받아가시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용보증재단 먼저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다음에 컨택 단계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네. 효율적으로 이렇게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대출을 받는 거에 있어서도 기간의 그런 규모 차이가 있고요. 이 규모 차이가 있는 데 있어서 큰 기간의 대출을 먼저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작은 기간 대출을 의뢰를 했을 때 승인을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작은 기간부터 단계적으로 대출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받고 마지막으로 튼튼론 받고 이런 게 또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서 0.5에서 2% 정도. 여기는 조금 크게 없을 건데 어쨌든 개인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는 상시 보증이 가능하고요.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네. 소기업은 연매출 10억 미만. 네. 소상공인은 근로자 5인 미만, 프리랜서는 역시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자 고용시 10배로 얹어주는 고용지원금. 사실 그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각 그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그 사업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려면 사실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가 있는 게 튼튼하거든요. 예. 아마 여기에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뭔가 직업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뭔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 현금지원금입니다. 아마 사업주한테는 가장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고용지원금은 스포츠 인턴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 인턴십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가 인턴만 채용하고 인턴 기간만 채용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한 명당 한 달에 16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현금으로 이체가 돼요. 총 6개월을 지원하는데 3개월은 인턴으로 했을 때 지원하고 3개월은 이제 신청해서 되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인턴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은 3개월 추가로 또 16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한 명당 96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얘는 최대 2명 지원해줍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공지가 됐었어요. 근데 지원금이 남아서 그런지 1개월치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중간에 한 명 더 추가 지원을 받아줬어요. 총 3명이었고 1개월 추가 지원이니까 뭐 비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실제 BM에서는 그 인턴으로 채용하던 그런 사원분이 계셔가지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건으로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주 40시간 이상 고용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최저임금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죠. 9,620원인데 그거를 이제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면은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인턴을 채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계약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건비 뭐 16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 40만 원. 네, 3,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뭔가를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업 운영에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해서 추가 지원을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계속 또 운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정규직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 이런 거 하게 되고 계약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계약 해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규직은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를 먼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인해서 이제 회사에서 해고하는 그런 형태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공지가 됩니다. 2월에 공지가 될 거고요. 이 공단 그 알림 페이지 가면은 공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일단 한 명을 해주는데 이제 잡스포이즈라고 그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 코엑스에서 우리가 매년 그 IP 스포엑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행사 때 또 한켠에서 또 이런 그 이 공단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면은 추가 한 명 더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지가 뜨면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원 대상 체육시설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게 아직 그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경쟁률 이런 게 현저합니다. 네. 경쟁이 없어서 하시기도 좋고 하셨을 때 저처럼 작년에 이렇게 지원금 남아서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우선순위 제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작년 말에 또 이제 저희가 그 대상을 받게 돼서 이제 공단 측에서 이제 또 나와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맞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렇죠. 기존 분들 아니고 신규 채용입니다. 신규 채용 기준이에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네.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셔갖고 다행이네요. 네. 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이제 누구나 받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건데요. 얘는 조금 이제 구조가 복잡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1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딱 지원을 그 안에서 끝냈는데 올해부터 좀 변경이 됐어요. 일단 청년 1인당 1개월에 60만 원씩 12개월을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하면은 720만 원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청년이 2년 24개월 근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실 우리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래 조건을 보시면요. 4대 보험 가입하고 주 30시간 6개월 이상 고용만 되면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최저로 이렇게 주 30시간만 다 세팅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 예정이시라면 이것도 굉장히 좀 베네핏이 굉장히 큰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최저시급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인 게 취업 애로 청년 고용 시 이거를 도약장려금을 해주는 건데 이 애로 청년의 기준이 뭐냐?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6개월 이상 이 실직이라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는 관계가 없어요. 이 6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다가 프리랜서로 한 6개월 이상 근무하셨어요. 그분이 정직원 전환되면은 이 도약장려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 일정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매년 모든 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뭐 예산 소진되면 금방 조기 종료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다 받았어요. 네. 소진되는 경우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약간 심리 위축시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받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일단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에 이제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취지는 그거예요. 그 프리랜서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예, 이 불안정한 거를 이제 어쨌든 정규직으로 사업주에서 부담을 하고 안정화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려금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아시는 분들 전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건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고 우리가 그 근로자 할 때 4대 보험 예고 이제 사업주에서 50% 고용보험도 이게 부담하잖아요. 그 납부한 고용보험금에서 일부 금액을 훈련 지원금으로 재지원을 해줍니다. 어, 아마 고용한 사업장은 아실 거예요. 뭐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갔는데 이 업종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회부와 이 사람의 직업적인 능력, 우리는 강사로서 이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스포츠 의학 관련된 지식들을 함양하고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업주가 직접 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한 명당 훈련 한 번 할 때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책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지난해 한 2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환원 사업입니다. 환원 사업. 네. 참고로 저희 그 비행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걸 제가 좀 늦게 알아서 한 6개월 진행했는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받았습니다. 돌려받았어요. 세금을. 그 고용 보험료를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장 계시면은 요거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등록 절차가 한번 처음 등록할 때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등록하고 나면 운영하기는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내가 납부한 거를 다시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력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상시 신청하는 거고요. 아마 이거 우리 업종에서 진행하는 곳이 아마 거의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대행이나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이나 관리를 맡기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소소해집니다. 네. 약간 새콤달콤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사무는 느낌이.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은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지원 사업들 보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지난주 했는데 벌써 마감됐네? 이렇게 해서 눈 깜짝할 새 마감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외적으로도 왜 우리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 보전금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외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류의 그런 게릴라성 지원금들이 있는데 진짜 눈 깜짝할 새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소식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99%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알림 게시판에 내용만 빼먹지 않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하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마당, 소상공인진흥공단 최소 이 세 군데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두십시오. 여기 하시면서 그 알림 소식 받기가 있는데 그거 무조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알림이 와요. 특히 기업마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일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소식이 옵니다. 네. 그래서
알림이나 공지사항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각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그 상단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뭐 알림이나 뭐 공지사항 뭐 이런 정보 공유 이런 탭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알림 또는 공지사항이라고 적힌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각 그 기관에서 담당하는 지원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것만 잘 확인하셔도 놓치지 않고 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들도 이제 회원가입 해두시고 그냥 이렇게 또 알림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특이적인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지역 관할청이라고 써놨죠. 근데 뭐 시청이나 구청 이 지역마다 또 관할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예산이 좀 남게 되면 그걸로 또 지원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받았던 건 양천구랑 그다음에 구로구, 양천구청, 구로구청에서 지원금을 약 한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안 되는 금액들을 각각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찾아보면 더 있었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각 관할 지역 구청마다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영등포에서 한다, 그럼 영등포 구청 확인하시는 거고요.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안양 이런 데서 한다, 그럼 안양시청이나 뭐 안양시내 무슨 또 구가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들 굉장히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 개의 그 사이트들은 반드시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소식이 가장 진짜 실시간으로 되는 곳은 저 기업마당입니다. 기업마당. 네. 네. 소식이 가장 실시간으로 되는 곳이 기업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좀 이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또 후기가 있어야지 또 저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한 이런 2023년도에 우리 피트니스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종료 이후에 오후 10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교류방 4번 있습니다. 네, 4번에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그 후기 남기신 인증샷을 또 피트니스 경영 연구소 치면은 채널이 하나 뜹니다. 네, 여기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이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정리본을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자료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